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구 B14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B14 주택 재개발 2022년 10월 추진 상황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현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하고 원자재 등이 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금융시장에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현황을 보면 이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요. 우리나라만 별따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요즘 나타난 등락 상황을 보면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리니까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이고, 자칫하면 자산을 상당 부분 잃거나 아니면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및 분양 시장도 지금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거의 재개발을 안 하는 지역이 없다시피 모두 재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재개발이 시작해서 멈추기 힘든 상황까지 진행된 곳이 아니면 아마 진행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주식 및 부동산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걸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이제 좀 저물었다고 보여지고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식은 일부 공매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면 마땅히 시장에 규제를 가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이런 예가 잘 없습니다. 별 정책적 수단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워낙 세제라든지 기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는데요. 상승기에는 아무리 규제를 가해도 계속 올라가고 하락기에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울산 남구 B14 주택 재개발 지역 인근의 인프라를 살펴보면 수암로가 공업탑에서 변전소까지를 수암로라고 하는데요. 수암로가 이쪽에는 아마 교통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남부선이 이제 개통됐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게 이제 본격 운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요 B14구역은 개운포역과 태화강역 중간 지점점에 위치하고, 이제 태화강역에서 KTX 2호선을 통해서 서울까지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고, 부산과 송정역에 전철이 다니니까 상당히 교통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편리해졌고, 기차 속도가 예전에 디젤 차가 다닐 때하고 지금 전차가 다닐 때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도시철도 트램, 이게 참 시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을 해왔던 상황인데요. 거의 계획을 확정했다가 또 취소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 다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줄여서 예타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재부에 올려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7년도에는 완공을 할 걸로 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27년도 완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그 예타를 통과를 할지 말지까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아마 재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암 근린공원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처음에 LH에서 적당수의 임대주택 또 일반 주택단지 이런 걸 조성하면서 거기다 공원도 같이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지 정치권의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것도 아마 거의 재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변 아파트 개발 상황을 보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B14 1리네뜰 1529세대가 2026년도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고롱 하늘채는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본 철거 작업이 진행돼서 일부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암시장, 번개시장 주변으로 산발적인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아마 보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거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주변 지역이나 좁혀서 울산 부동산 시장도 같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사업 진행 시기를 건설사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이트 사거리 부근에 당초에 9월에 분양키로 했던 애들도 지금 분양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죠. 건설사 확인 결과 확답은 안 하는데요. 이것도 분양이 상당 시간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여기 있고요. 호수공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B14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고롱 하늘채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죠. 이쪽도 아마 주상복합으로 계약금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B12구역, 이 구역인데요. 이쪽 구역은 아마 시행사가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이래서 사업 주체들 간 교통정리가 좀 덜 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부분이 조금 추진이 좀 더디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그것까지 물려서, 경제 상황까지 물려서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애들이 한 520세대 정도를 건립하려고 이미 철거까지 다 마쳤는데요. 요게 9월달에 당초에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조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쪽 부분들도 거의 철거가 진행되고 계약금이 나가고 다 해서 마무리 단계에 거의 들어갔는데, 분양은 아마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저울질할 수도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이 이제 야암 근린공원 지역인데요. 이쪽이 당초에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공원을 건립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지금은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을 마치고, 울산 남구 B14 주택 재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규모부터 보면 위치는 양동 350-5번지 일대고요. 동수 및 세대수는 13개동 1529세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20평이 81세대인데 전부 임대고요. 그 다음 25평이 339세대, 30평이 176세대, 33평이 820세대로 제일 많고요. 39평이 113세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IS 동서고 브랜드는 에일리넷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9평형은 101동에 고정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조감도에서 보시면 101동이 상가 옆동인데 그 앞쪽으로 위치해서 상당히 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좀 장점이 많은 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고 인기도 가장 좋은 동이 되겠습니다. 30평형 및 33평형은 단일 타입으로 A, B, C 이런 타입이 없고요. 20평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동호수는 추첨에 의하는데 추첨을 해봐야 정확하게 그 가치가 나오겠지만 일부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로 갈수록 좀 더 좋은 위치에 추첨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조감도를 가만히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런 트렌드로 하는데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특히 어린이나 이런 노약자들의 교통 안전을 상당히 염두에 둔 그런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확장비 및 각종 고급 전자제품을 제공합니다. 10층 이상에 배치하여 저층에 당첨될 위험이 없습니다. 감정가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이주비로 지원합니다. 입주 시까지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수익금을 배분해 줍니다. 일반 분양이 12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비례율로 해서 감정가의 100분율로 돌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권리금액으로 표현이 됩니다. 감정가가 조합원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잉여금을 지급하는데요. 계약할 때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돌려받게 되고 잔금은 입주할 때 돌려받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제시한 게 한 10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대단지 파워 브랜드들 아파트 분양하는 금액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혜택이 아닌가, 그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상당한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19년 7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를 덮겠고요. 2021년 1월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현재 조합원 이주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현금 청산자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도 수용 재결 신청을 이미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아마 그 수용위원회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절차는 현금 청산자 이주 완료가 남았는데요.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가가 나오면 개별 그 현금 청산자들과 조합이 협의를 하게 되고요. 협의가 통과되면 이제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를 하게 되겠고요. 만일에 그 중에서 다시 그 수용위원회에서 나온 감정가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하면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요 법원 공탁하고는 별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수용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도 또 합의를 못하면 이제 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철거 작업 및 아파트 건립 공사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 조합원 동호수 추첨, 그다음 일반 분양 추진 이런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2026년도에 준공 및 입주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혹시 현금 청산자들이 퇴거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또 퇴거 조치하는 거나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공사도 철거라든지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하고 입주가 끝나고 나면 조합을 청산을 해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인원도 해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1동 여기는 큰 평수 39평 큰 평수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평을 하면 그 동위치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39평이 101동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상가가 들어서니까 생활도 편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호수뷰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101동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B타입은 이쪽이기 때문에 바로 요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호수뷰가 바로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A타입은 남서가 2동, 그 다음에 요 남동이 한 개의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남서로 호수뷰가 나오는 남서로 당첨될 확률이 배 정도는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상태를 보시면 요게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11동, 12동, 13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요 작은 평수들이 이쪽으로 많이 위치가 하고요. 평수가 클수록 이쪽으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작은 평수도 물론 좋은 쪽도 당첨될 수도 있겠지만 전 동배치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정문이 되겠고요. 이쪽에 또 출입문이 생기고 조감도 상으로는 이쪽에 이제 소공문이 하나 생길 것으로 그렇게 계기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형성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은 대략 25평이 1억 원 이쪽 저쪽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33평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평형인데요. 39평형은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우선 첫째가 매도자의 의중이고요. 매도자가 얼마나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게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감정가요. 감정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감정가가 적을수록 피가 보통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낮고 평수가 클수록 프리미엄이 높고요. 감정가가 높고 평수가 작을수록 프리미엄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선호도에 따라서 39평형은 피가 많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가가 낮으면 우선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피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가를 한번 두고 보시면 잘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거의 평당 한 1,300만원대에 39평형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유리한 급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쪽에 분석한 걸 쭉 보시면 높은 게 1,800만원 정도 되고
낮은 게 1,3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1,8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는 그때 분양 당시에 분양시장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아파트 분양된 게 고롱 하늘채가 1,600만원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더샵이 1,800만원 정도 분양이 됐고요. 더카 애떨이 1차가 1,600만원, 2차가 1,700만원 정도 분양이 됐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1,800만원까지 이미 가버리면은 아마 뭐 조합은 혜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1,300만원대에 구입을 한다면 벌써 뭐 상당히 지금 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단가는 프리미엄까지 다 감안해서 내가 실제 구입을 구한 다음에 평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이제 일반 분양이 끝나고 나면 또 프리미엄이 형성되겠죠. 그때 그러면은 이제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에 아파트 분양되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일부 건매물로 나온 것들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B14구역에 대해서 그동안 동영상도 올렸고 중간중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또 중간중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경과하고 상황 변화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